퇴직 후 처음 맞는 여름이었다. 나는 아침 9시에 눈을 떴고 커피를 내렸고 베란다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회사를 다닐 때는 이 시간이 꿈이었다.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는 그런 삶. 그런데 막상 그 삶이 시작되자 나는 매일 아침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살았다.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하는 아내는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저녁 6시가 되어야 돌아왔다. 나는 그 사이 집에 혼자 있었다.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그것으로 하루가 끝났다. 요즘 뭐 해? 친구들이 물었을 때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골프를 배우거나 등산 모임에 나가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 속에 있고 싶었다. 그런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수진이 온다. 수진. 아내의 대학 동기이자 20년 넘게 가까이 지낸 친구였다. 1년에 두세 번 우리 집에 왔고 올 때마다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예쁜 그릇을 꺼냈다. 또 오네. 나는 별 감흥 없이 말했다. 왜 싫어? 아니, 그냥. 사실 싫지는 않았다. 수지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오랜 시간 우리 집에 있어도 시끄럽지 않았고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냥 아내랑 둘이서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밤늦게 돌아갔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대부분 방에 있었다. 가끔 나와서 인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다시 들어갔다.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었고 특별히 신경 쓰이는 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토요일 오후 수진이 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현관으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여보, 수진이 왔어. 나는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현관 쪽으로 갔다. 수진은 흰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린넨 팬츠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자른 상태였다. 오랜만이야, 오빠. 수진이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들어와. 아내와 수진은 현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진이 머리를 잘랐다는 것, 요즘 일이 바쁘다는 것,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라는 것. 나는 그 옆을 지나쳐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불렀다. 여보, 우리 커피 좀 내려줄래? 알았어. 나는 커피를 내렸다. 세 잔을 쟁반에 올려 거실로 가져갔다. 수진과 아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테이블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고마워. 수진이 말했다. 나는 응이라고 답하며 그녀를 봤다. 그때였다. 수진이 커피잔을 들며 나를 올려다봤는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아니, 달랐다기보다는 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다. 맑고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한 눈빛. 나는 시선을 피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나는 불편했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들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나는 방에 있을게. 왜? 같이 있지. 아내가 말했지만 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아니, 괜찮아. 너희끼리 편하게 이야기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거실에서 아내와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왜 방으로 들어왔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테이블 위에는 아내가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잡채, 구운 삼겹살, 김치찌개, 샐러드.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다. 앉아. 아내가 말했다. 나는 수진 맞은편에 앉았다. 수진은 테이블을 보며 말했다.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도 먹어야지. 아내는 밝게 웃으며 그릇을 나눠줬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했다. 아내와 수진이 음식을 먹으며 짧은 말을 주고받았고 나는 그저 듣고 있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아내가 물었다. 글쎄, 뭐 그냥 그렇지. 바쁘긴 한데 재밌는 건 아니야. 그래도 너는 일을 잘하잖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나이 들수록 그냥 피곤한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치? 근데 또 뭐 딱히 그만둘 수도 없고. 둘은 웃었다. 나는 계속 밥을 먹었다. 그런데 문득 수진이 나를 봤다. 오빠는 퇴직하고 나서 어때?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뭐가? 그냥 시간이 많아졌잖아. 어떤가 해서. 나는 잠시 생각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좋다고? 불편하다고? 사실 나는 내 감정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글쎄, 아직 적응 중이야. 적응? 응. 뭐랄까, 시간이 많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아.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짧은 대화가 마음에 남았다. 수진이 나를 본 눈빛, 질문을 던지는 태도, 그리고 내 대답을 듣는 방식, 모든 것이 평소 사람들과 달랐다. 아내는 퇴직 이후 내 기분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냥 좋겠다, 부럽다, 이제 쉬어라고만 했다. 하지만 수지는 물었다. 어떠냐고.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와 수지는 다시 거실로 갔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와 함께 거실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섞였다.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이제 나도 지친다고. 맞아. 나이 먹으면서 관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근데 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 정 때문에.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별 내용은 아니었다. 그저 중년 여자들이 나누는 평범한 이야기. 그런데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나는 묘한 외로움을 느꼈다. 아내는 수진과 이야기할 때 편해 보였다. 웃음소리도 많았고 목소리 톤도 달랐다. 나와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았다.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친구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그런데 왜일까? 그 순간 나는 아내와 나 사이에 대화가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우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밥 먹었어? 오늘 뭐 해? 내일 일찍 나가야 해. 그런 말들.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데 거실에서 아내가 웃었다. 그래도 너는 좋겠다. 혼자 사니까 자유롭잖아. 자유롭긴. 외롭지. 수진의 목소리였다. 외로워? 응. 요즘 특히. 왜? 글쎄.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부엌 문틈 사이로 거실을 봤다. 수지는 소파에 기대앉아 천장을 보고 있었다. 아내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누군가랑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대화? 응. 그냥 표면적인 게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너랑은 되지. 근데 너 말고 다른 사람이랑은 어렵더라. 나는 그 대화를 듣다가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진짜 대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눴을까? 회사 다닐 때도 없었고 퇴직하고 나서도 없었다. 친구들과는 술자리에서 투덜거리는 정도였고 아내와는 일상적인 말만 주고받았다. 자식들?
자식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대화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걸 알았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것이다. 밤 11시쯤 수진이 돌아간다고 했다. 나는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갔다. 수진은 신발을 신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뭘? 자주 와. 응. 곧 또 올게. 수진은 나를 봤다. 오빠도 안녕히 계세요. 응. 조심해서 가. 수진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아내는 현관을 정리하며 말했다. 수진이 오늘 좀 힘들어 보였어. 그래? 응. 요즘 외롭대. 혼자 사니까 그렇겠지. 근데 외로움이 혼자 사는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아내는 거실로 가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내게 하는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혼잣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마치 나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다.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깊고 평온한 숨소리. 나는 수진을 생각했다. 왜 하필 수진이었을까? 오늘 처음 느낀 게 아니었다.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수진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옷차림을 확인했고 머리를 빗었고 거실을 정리했다. 그게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손님이 오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나는 수진을 의식했다. 그녀가 나를 볼 때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했다. 그녀가 말을 걸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자연스러울까 고민했다. 그녀가 웃을 때 나는 그 웃음이 내게 향한 건지 궁금했다. 이건 뭐지?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까? 퇴직 후 집에 혼자 있으면서 생긴 감정의 공백일까? 아니면 나이 들면서 느끼는 어떤 갈망일까? 나는 답을 몰랐다. 그저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 저녁 수진이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처럼 느꼈다. 물론 수진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내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혼자 답했다. 나도 그래.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수진이 앉았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사용했던 컵, 그녀가 놓았던 냅킨. 나는 그것들을 치우며 생각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잠깐 스쳤던 감정일 뿐이다. 내일이면 잊힐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직 형태가 없고 이름도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평소처럼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고 커피를 마시고 집안일을 했다. 아내는 출근했고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모든 게 똑같았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나는 수진을 생각했다. 이유 없이 갑자기 그녀가 떠올랐다.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가 커피잔을 들던 모습. 나는 그런 내가 싫었다.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응.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며 물었다.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제일 어려워.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냉장고 문을 닫고 나를 봤다.
요즘 왜 그래? 뭐가? 멍해 보여. 그래? 응.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아내는 잠시 나를 보다가 다시 냉장고를 열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내가 물었다. 참, 수진이가 다음 주에 또 온대.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왜? 그냥 얘기하고 싶대. 또? 왜 싫어? 아니, 나는 애써 무심한 척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은 척한 건지도 몰랐다. 이번엔 저녁만 먹고 갈 거야. 평일이라서. 그래. 뭐 먹을까? 아무거나.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진짜 요즘 대화가 안 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 말이 맞았다. 우리는 대화가 안 됐다. 오래전부터. 하지만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이 다음 주에 온다. 그 생각만으로 나는 불안했고 동시에 기대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싫었다. 나는 뭘 기대하는 걸까?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그녀가 나를 보는 것? 아니면 그저 그녀가 이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 나는 알 수 없었다. 침대 옆에서 아내가 뒤척였다. 나는 아내를 봤다. 20년 넘게 함께 산 여자.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집에서 사는 여자.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낯설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게?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을 때? 내가 회사 일에 매달렸을 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우리가 서로에게 익숙해졌을 때? 나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내보다 수진을 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확실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죄책감으로 짓눌렀다. 다음 주가 왔다. 수진이 오는 날이었다.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오늘 일찍 들어올 거야. 아내가 말했다. 몇 시쯤? 5시? 수진이가 6시에 온대. 그래. 저녁 준비는 내가 할게. 당신은 그냥 있어. 알았어. 아내는 출근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시계를 봤다. 오전 8시. 수진이 오기까지 10시간. 나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고 동시에 영원히 오지 않길 바랐다. 오후 5시 아내가 돌아왔다. 나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준비 많이 했네. 별로 안 했어. 거짓말. 집 안 봐. 반짝반짝하잖아. 아내는 웃으며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봤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친구가 온다는 사실에.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한 걸까? 6시 10분 초인종이 울렸다. 아내가 현관으로 달려갔다. 나는 거실에 서 있었다. 문이 열렸다. 왔어? 응. 늦어서 미안. 수진의 목소리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들어와. 수진이 현관에 들어섰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봤다. 안녕하세요, 오빠. 응. 어서 와.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조금 높았고 조금 빨랐다. 수지는 거실로 들어갔다.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앉아. 금방 될 거야. 응. 천천히 해. 수지는 소파에 앉았다. 나도 앉았다. 그녀와 나 둘만 거실에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요즘 어때? 수진이 물었다. 응. 그냥 그렇지. 적응은 좀 됐어? 글쎄.
아직도 어렵네. 그럴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나도 요즘 비슷해. 뭐가? 적응. 혼자 사는 것도 나이 드는 것도.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도 나를 봤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외로움도 아니라는 것을, 이건 뭔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게 뭔지 말할 수 없었다. 부엌에서 아내가 불렀다. 여보, 상 좀 차려줘. 응. 나는 일어났다. 수진과의 시선을 끊었다. 부엌으로 갔다. 아내는 음식을 접시에 담고 있었다. 오늘 수진이가 좀 피곤해 보여. 그래? 응. 뭔가 힘든 일 있나 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갔다.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다. 저녁을 먹는 내내 나는 말이 없었다. 아내와 수진이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일, 요즘 읽은 책, 다음 휴가 계획. 나는 그저 듣고 있었다. 가끔 수진이 나를 봤다. 나도 그녀를 봤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 있었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다. 밤 9시 수진이 일어났다. 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니,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아내와 수진은 현관으로 갔다. 나도 따라갔다. 수진은 신발을 신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맛있었어. 별 말씀을. 자주 와. 응. 수진은 나를 봤다. 오빠도 안녕히 계세요. 응. 조심해서 가. 수진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내는 거실로 가며 말했다. 설거지 좀 하자. 응. 나는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오늘 저녁 나는 수진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이다. 특별한 일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내 안에서. 그날 밤 나는 또 잠들지 못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나를 보던 눈빛, 그녀가 말하던 목소리, 그녀가 앉아있던 모습. 나는 그녀에게 뭔가 느끼고 있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멈출 수 없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온한 얼굴. 나는 아내를 봤다. 미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다. 여보, 괜찮아? 응. 왜? 안색이 안 좋아. 잠을 못 잤어.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아내는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네. 오늘 쉬어. 응. 아내는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나 갔다 올게. 응. 조심해서 가.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그리고 멈췄다. 수진. 아내가 저장해 놓은 번호였다. 나는 한 번도 수진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었다. 항상 아내를 통해서만 연락했다. 나는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화면을 껐다. 아니다. 이건 안 된다. 하지만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수진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 응.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언니 핸드폰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어서. 혹시 오빠 번호 있길래. 아, 그래. 언니 지금 통화 가능해? 안 해?
지금 회사에 있을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이 말했다. 오빠. 응? 어제 말 많이 못했지? 아, 괜찮아. 아니야.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랬어. 괜찮아. 이해해. 또 침묵. 오빠는 요즘 어때? 진짜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몰랐으니까. 내가 어떤지. 글쎄, 나는 겨우 그렇게 말했다. 나도 그래. 수진이 작게 웃었다. 뭔가 다 애매해. 나이도, 상황도, 기분도. 맞아.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언니한테 다시 전화할게. 응.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겉으로는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고 집안일을 하고 아내가 퇴근하면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안으로는 달랐다. 나는 수진을 생각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말투, 그녀가 전화해서 했던 말. 나도 그래. 그 한마디가 나를 붙들었다. 일주일 후 아내가 말했다. 수진이가 다음 주에 또 온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토요일에 좀 오래 있을 것 같아. 응. 아내는 내 표정을 살폈다. 왜? 또 싫어? 아니. 그럼 됐어. 아내는 돌아섰다. 나는 창밖을 봤다. 토요일. 일주일 후. 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고 동시에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뭔가 달라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왔다.